안녕하세요. 오늘도 맹자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상사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더니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2300년 전 맹자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세상이 불공평한 건데 왜 내 탓을 하라는 거야? 하지만 잠깐만요. 맹자가 말하고자 한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맹자는 원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유불득자 개반구제기신. 모든 일에 성과가 없으면 모두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그 원인을 구하라.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힘을 찾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날씨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도 바꿀 수 없죠.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반응. 이것들은 완전히 내 통제 하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운이 나빠서 그래, 세상이 불공평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만 나고 좌절감만 커집니다.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바꿔야 할까?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매번 거래처에 가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우리 제품이 비싸서 그래. 경쟁사가 덤핑을 해서 그래. 하지만 성과는 계속 나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맹자의 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고객과 만날 때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거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제품 설명만 열심히 하고 정작 고객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후로는 고객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관심 있게 들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계약 성사율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같고 제품도 같고 경쟁사도 같았습니다. 바뀐 건 오직 그 영업사원의 마음가짐과 행동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일이 잘 안 될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화, 짜증, 좌절감이죠. 이런 감정이 들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이 흐려지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깊게 숨을 쉬세요. 잠깐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감정이 가라앉으면 상황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정말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나? 내가 놓친 부분은 없었나? 내 태도나 방식에 문제는 없었나?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세 번째, 구체적인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막연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이 잘 안 됐다면 자료 준비는 충분했나? 청중의 관심사를 파악했나? 목소리 톤이나 제스처는 적절했나? 질문에 대한 준비는 했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구하세요. 자기 자신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어떤 점이 부족해 보이나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드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5번째, 실제로 행동을 바꿔보세요.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실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세요.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운이 나쁜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습니다. 불공평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죠. 맹자도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통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확실하고 빠릅니다. 외부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 그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남 탓, 세상 탓을 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화가 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죠.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납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더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늘 남 탓만 하는 사람과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요? 자명하죠. 사람들은 책임감 있고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넷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바뀌면 상황도 바뀐다는 경험을 쌓을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죠.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때때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내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생을 겪은 다음에야 사람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될 때, 상사가 나를 밀어주지 않아서 그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승진할 만한 성과를 냈나? 동료들과의 협력은 잘하고 있나?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나? 상사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나? 연애나 결혼 생활이 잘 안 될 때 상대방이 날 이해해주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나? 내 감정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은 듣지 않은 건 아닐까? 상대방의 관심사나 필요에 관심을 보였나?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 자녀 교육이 잘 안 될 때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나? 일관성 있게 교육하고 있나?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나? 사업이나 투자가 잘 안 될 때 시장 상황이 나빠서 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해보세요. 충분한 공부와 준비를 했나?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했나?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나? 끈기 있게 지속했나?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에서 맹자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내 잘못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존감을 낮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애초에 변화를 시도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맹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맹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는 말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5분 성찰 시간 갖기.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5분만 투자해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잘한 일은 무엇인가?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 내일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실패도 배움의 기회로 만들기. 지하철을 놓쳤다. 커피를 쏟았다. 이런 작은 일에서도 내가 뭘 놓쳤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관리, 주의력, 이런 것들을 점검할 기회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시간을 두세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나? 내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외부 조건만 탓하지 말고 내 계획에 문제는 없었나?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 성찰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문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믿을만하고 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할 때는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맹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금골을 피로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세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일 하나부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부터 당신의 인생이 놀라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맹자의 지혜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